지금 활구로 대일설, 도일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이게 생소한 말이지만 이 한문 표현은 생소한데 우리는 이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말. 대일설 이 말은 대일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그랬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대일설, 상대한단 말입니다. 네가 일설해봐 이 말 정도 되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네가 일설해봐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도일설 이 말은 도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됐다는 말이죠. 잘 못됐다는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정도의 말.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한다면은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아들이 뭐 심통한 것 같이 지는 막 와서 뭔 얘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5% 부족한 소리라면 뭐 이러잖아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대일설 도일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이게 개념을 가진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이게 무슨 뭐 개념은 아니잖아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말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일설이나 도일설 이거를 번역을 한다면 뭐 그냥 대일설 도일설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이 너는. 그런데 너는 이렇게 써놓으면 거기에 의미가 전달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일설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겠죠. 도일설 너는 이러면 설명이 되죠.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너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선종의 언어가 그래서 재미있어요. 거기 소음 제가 해놓은 그 소음료 그거 잠깐 한번 봅시다. 이거 도일설이라 도일설 이 말은 너는 이렇게 정도로 할 수.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했어요? 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너는 이런 일 그런 거. 이 말이 일절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라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를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일설 이 말이 이 말을 나누어 버렸다. 동사 동생 위 군결이요. 동사 동생 죽는 것도 같이 하고 사는 것도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 군결이라 그대를 위해서 내가 말을 했다. 84,000이 비복목원이 부처님 당시 영산해성에 있던 84,000의 성문제자들이 다 복모는 아니거니 33인 이 호열이로다. 33인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네 그래놨네. 호랑이 굴이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네. 별나고도 별나구나. 요요총총 수리월이로다. 요요총총 왁자지껄하고 총총 부산한데 수리월이로다. 물속에 달이 떴구나. 내가 요요총총 수리월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 그렇게 번역하고 다르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요요총총한 물속에 달이 떴구나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이 있는데
그냥 왁자지껄하고 부산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나도 이 번역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예. 요요 충청하시고 예? 요요 충청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그 뭐 한 가지일 수가 없어요. 자, 원문에 일구 도일설을 놓고 설두는 대나무를 쪼개서 반쪽이라고 설두 스님이 한 거죠. 설두 스님. 설두 스님이 보기에 물음이 반쪽이고 원문의 답이 반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말이고, 영산회상 거기 있는 것 얘기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84,000 제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복모가 아니고 좁쌀 같은 제자들이다. 뭐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그 밑에서 한 6번째 줄, 그 설두 스님이 84,000이 다 이게 뛰어난 그 걸출한 제자가 아니다. 복모가 아니다. 33인만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도 잠깐 했는데 보세요. 안한존자가 이제 가섭존자한테 묻는 거예요. 가섭존자가 안한존자의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전법 제자니까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의 의발이 전수되었다고 이제 믿지 않습니까? 의발이 이제 안한존자한테 이제 안 오고 가섭존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늘 이제 궁금한 거지. 아니 말이지, 가섭존자한테 가사와 바르고 갔는데 그것 말고 뭐 또 다른 것도 뭐 간 거 혹시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섭존자한테 물은 거예요. 금난가사를 주고 바로와 가사를 주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뭐 혹시 뭐 준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면 똑같이 10만 원을 줘도 둘째 아들은 아마 형한테는 좀 더 줬을 거야 생각하고, 형은 동생을 더 예뻐하시니까 동생한테는 더 줬을 거야 하는 거지. 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물은 거예요. 가섭존자가 답을 합니다. 안한존자요, 도각문전 찰간자로다. 도각문전 찰간자로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이거 지어낸 말일 거예요. 분명히 이거. 이런 말이 인도에서 나올 리가 없어. 인도 부처님 당시 분위기로 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데, 도각문전의 찰간자로다. 찰간자라고 하는 것은 찰간이라는 게 있어요. 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지석 같은 거를 찰간이라고 그래요. 찰간. 찰간저요. 근데 찰간저인데 이게 쇠로 만든 찰간인 거예요. 그러면 찰간 그 자체가 얼마나 커요. 이게 두껍잖아요. 근데 그게 쇠로 돼 있으면 그게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가섭이 안한한테 이런 거예요. 안하나 그냥 저기 문 밖에 있는 쇠 찰간이나 가서 부러뜨려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중국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 지어낸 말일 텐데, 이 말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도각문전 찰간저 해라. 너 나가서 확 그냥 질끈 부러뜨려 버려라. 쇠로 만든 찰간이란 말이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 아까 말했던 대일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 말하고 도일설, 너는 이런 말하고 다 같은 맥락에 서 있는 말이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이 말은 후한에 정한이 망하고 후한이 들어설 때 이제 반시들이
이 왕망에 의해서 전환이 망하잖아요. 이제 후환이 들었을 때 이제 반씨들이 국가의 그 큰 역할을 해서 이제 후환이 들어서지요. 뭐 반곤이, 반비니, 반촌이, 반군이 하는 다 반씨들이 많아요. 그게. 근데 그 중에 반초가 한 말이에요. 반초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못 잡는다. 호랑이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보다 후각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보다 시각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보다 무슨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 굴을 틀어막고 호랑이를 때려 잡아야 호랑이를 잡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것들은 지난번에 내가 이제 다 얘기했던 거고요. 요요총총 수리월, 이 말은 정말 그 선종의 표현으로 아주 그 분위기를 흠뻑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요총총의 수리월이라. 영가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 우리들 그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잠언으로 내려오는데요. 시장가에 시끌벅적한 시장가에 가서 앉아 있어도 마음이 시끄럽지 않으면 전혀 시끄러움이 너를 방해하지 않고, 원각산 중에 그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소나무 아래 앉아 있어도 너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햇볕도 너를 시끄럽게 한다. 영가 스님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요총총 수리월이라, 이 말도 아주 그 흠뻑 우리들에게 그 잠언적인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요요, 시끄러울 요자예요. 시끄러워.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운 겁니다. 요요한 게 왁자지껄하게 시끄러워. 총총해. 그냥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뭐하러 그렇게 바쁜지 막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은 목소리는 막 왕좌왕 말이 막 우르르 말이 많고,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연못에 탁 달이 비추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요요총총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달이 고요한 달밤에 그 저수지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비치고 있는 달과 같은 그런 정치를 여러분에게는 절대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요한 가을밤에 날씨가 쌀쌀한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수지 옆을 지나가는데 저수지를 보니까 달이 텅그렇게 떠 있어요. 그때 그 정치를 느끼는 그것을 요요총총한 곳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요요총총한 곳에서.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운문 스님이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도일설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너는 이렇게. 내가 우리 회주 스님 그 집 앞에 문 앞에 걸려고 내가 그 정해놓은, 하도 많이 정해가지고 집을 한 100개는 지어야 되겠어요. 연주판을 담을 삼아서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스님 너무 흔적을 많이 남기지 마세요. 그래? 네. 저번에도 강의 중에 요거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아. 근데 이 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평전화상 개성인데 중간 그 바로 위에 있죠. 영광이 불매하니 만고의 미유로다. 영광이 불매하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요총총한 데서 보는 그 물속에 비치는 그 달이, 한적한 가을, 쌀쌀한 가을날 길을 걷다가 저수지에 이렇게 연못에 비치는 그 아주 그 참 한껏 정치를 다 뿜어내고 있는 그 달과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들 여기 달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얼마 없잖아요. 전에요. 네. 그날에 보름달이었나? 누워자려고 딱 누웠거든요. 네. 며칠 전. 그랬는데 저희가 1층이에요 집이. 네. 근데 이제 창문이 이중창이잖아요. 이제 그 하나는 잘 안 보이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저러고 누워봤거든요. 그래 잤어요? 그러고 잤어? 네. 그러고 나서 그 달 쳐다보면서 소녀 보면 소녀. 막 달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는 베란다 나가서 한참 쳐다보다가 영광은 불매하니 신령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매 어둡지 않다 이 말이죠. 어둡지 아니하니 만고의 미유로다. 만고의 미유 여전히 말이죠. 은은하게 비친다 이 말입니다. 은은하게. 달빛이 햇빛과 같이 여러분의 살갗을 태우거나 뭐 여러분을 막 거기에서 막 달리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잖아요. 달빛이. 그 달빛은 사람들에게 은은한 정서를 주는 거잖아요. 영광 불매인데 망고미유로다. 입차문내거든 막존지혜여다. 입차문내 이 문에 들어서거든 막존지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막존지혜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이제 맥락이 같아. 초리안이라고 하는 초리안 이 멍청한 놈 이런 말입니다. 초리안 이 멍청한 놈 이런 소리. 초리한 놈, 초리한 이 멍청한 놈 이 말하고 아까 도일설 그 말하고 맥락이 같아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은 그러는다 이 말이에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우리 한국말에만 이런 정서를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중국말도 마찬가지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분은 경청도부라고요. 경청도부. 이 스님은 그렇게 널리 알려진 스님이 아니에요. 설봉 스님의 제자인데 도부 스님이에요. 절강성 온주 출신. 절강성 온주 이거는 상해에서 한 7시 방향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절강성. 설봉 스님의 제자다. 나중에는 절강성 소흥에다가 소흥은 어디를 소흥이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영파 혹시 중국 가신 분들은 영파 많이 가는데 영파 상해에서 이쪽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닷가 도시가 있어요. 영파. 거기를 소흥이라고 해요. 소흥. 네. 거기에 경청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갖다가 경청도부 그럽니다. 경청사에서 오래 사셨다 해서 이분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진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 말로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줄탁동시. 오늘의 그래서 오늘 벽암록을 읽는데 핵심어는 줄탁동시입니다. 여기에 제목으로는 초리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멍청한 놈 이렇게 했는데 실은 줄탁동시가 핵심어입니다. 거기 57페이지 조당집에 있는 내용 내가 잠깐 소개해놨는데요. 경청스님, 설봉스님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에 뭐 특별한 내용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말이 있어서 있습니다. 경청스님, 설봉스님을 찾아갔어요. 설봉스님은 복건성 쪽에서 살고 있었던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복건성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 않게 멉니다. 그 길을 멀도 않고 찾아갔어요. 가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스님한테 설봉스님이 물어. 네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경청스님이 영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영가. 절강성 온주 영가 출신이에요. 이분이 영가현. 예. 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저기 독일에 갔는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인우동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일은 없잖아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으니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났을 때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 답이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고향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봉 스님이 영가라고 하는 그 고장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청 스님은 영가라고 하는 것은 인우동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어디 사람들하고 만났어 어디 저기 강릉이나 갔다 그래봐. 그리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옳잖아. 근데 만약에 인우동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투여. 경청 스님, 설봉 스님을 찾아갔는데 설봉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영가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인우동에서 왔습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온주에서 왔습니다. 요 정도 하면 알아들을랑강 말랑강. 그냥 절강상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그런데 영가에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시 이제 설봉 스님은 몰라야 되는데 설봉 스님이 바로 묻는 거예요. 바로 묻는데 설봉 스님이 네가 설령 이 말 알아들을라디는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숙각이 너하고 고향이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숙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일숙각.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경청이 일숙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청이 그런 거예요. 일숙각이라는 사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그래. 너 놈의 새끼 몽둥이로 뒤지게 얻어 터져야 되는데 오늘 처음 왔으니까 그냥 놔준다.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선사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재치가 많아요. 재치가. 근데 이게 준비된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 즉석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그런 점에서 참 돋보이는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일숙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가현각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영가현각 스님은 영가집을 쓴 영가현각 스님. 근데 이분의 고향이 절강성 온주 영가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설봉 스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숙각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가현각 스님이 육조현영 스님을 찾아뵙고는 그 가르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쳐요. 그리고 육조현영 스님 처소에서 하룻밤을 묵어. 그러니까 하룻밤 묵으면서 깨쳤다 해서 그분은 호가 일숙각이요. 하룻밤 머무르면서 깨달았다 해서 일숙각.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참. 응? 거기 이제 이런 경청 스님의 글에 대해서 전등록에 여러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서 후대에 원호 스님이 원호국근 선사가 수시를 합니다. 128에 있는 촌평을 하는 거예요. 전등록에 있는 글을 보고서 촌평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글이 좀 많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수시에서 운 말한다. 촌평을 한다. 수시라고 하는 것은 촌평을 한다는 말이죠. 촌평을 해서 말한다. 도무행경이라 입자 고위로다. 도무행경. 도에는 무 없다. 어디지 보니? 네. 128페이지.
도무횡경이라. 도에는 무 없다, 횡경이 없다. 횡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도에는 지름길이 없다. 대도에는 문이 없다. 대도무문 그러잖아요. 예, 그 도무횡경이라. 도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래서 입자는 고위로다. 도의 선자, 입자, 도의 선자, 도에 출신을 해서 서 있는 사람들은 고위로다. 언제나 외롭고 외롭도다. 외롭고 외롭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도에 선 사람들은 법비 견문이라 언사가 형절이로다. 법비 견문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비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다.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봐야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경험하고 그 사람이 이해한 바인 것이지, 또 그 사람이 이해한 바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또 자기가 깜냥에 자기 바탕에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한다 해도 나에게 올 때는 벌써 두 번의 굴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해도 그게 잘못됐고, 언어로 표현한 것을 보고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언사가 형절이라다. 언사, 말과 생각이, 말과 개념이 형절이로다. 까마득히 끊어졌도다. 말로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양능 투가 형극림 하면은, 만약 능이 투가라고 하는 건 툭 그냥 뚫고 나간다는 말이죠. 뚫고 지나간다. 투가. 이건 지금도 우리는 이 말은 쓰는 말이죠. 투과한다. 형극림, 가시덤불이 쫙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을 투가 뚫고 나가려고 한다면은, 형극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견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횡경, 지름길을 찾고 꾀를 찾고 수를 찾고, 견문, 자기가 본 것을 뭐 표현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깜냥에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형극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극림을 투과해버린다. 뚫고 나가버린다. 극복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거나, 핵에 불조가 간다면은, 핵에 알아서 개 연다. 이 말이죠. 무엇을 알아서 열어? 불조박. 부처님과 조사가 이러쿵저러쿵 얼기설기 얽어매 놓은 것. 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박자죠. 서가모니 부처님의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가르침이라고 한들, 그것도 부처님이 얼기설기 얽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선종의 기본 입장이에요. 이게 그거는 부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로서 그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 속에 온전히 다 드러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가 얼기설기 얽어 놓은 것을 알고 열어젖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듣게 온밀 전지한다고 한다면은, 듣게 얻는다 이 말이요. 뭐를 얻어? 은밀한 말이죠. 은밀한 전지. 은밀한 전지는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언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뜻,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열어젖혀서 알아차리려고 한다면은, 양능 투가 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제천이 봉화하더라도 무로하고, 제천, 모든 하늘의 천신이 봉화, 꽃을 바치려고 해도 무로 바칠 길이 없고,
외도가 잠규무문이로다. 외도가 잠규하더라도, 잠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뚫어지게 엿보는 것을 잠규라고 그래요. 잠규, 뚫어지게 엿보는 거. 외도들이 잠규예요. 외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감을 집중해서 뭐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무문, 볼 길이 없다 이 말이죠. 문이 없다. 종일행이 미상행이요. 종일통으로 하루에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종일토록 행해요. 무언가를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상행이야. 일찍이 행한 것이 없어. 결실이 없고. 종일토록 종일설이 미상설이로다. 종일토록 하루 종일 말이죠. 1초 촌각도 허비하지 않고 법에 대해서 이루궁저루궁 말을 하지만 그러하지만 미상설이로다. 일찍이 말한 바가 없어. 변 가히 자유 자제하나 문득 가히 자유 자제하고자 하나 말이죠. 한다면은 전 줄탁지기로다. 전 줄탁 전이라고 하는 건 펼쳐라 이 말이죠. 사용해라. 줄탁지기. 줄탁의 기 작용. 기라고 하는 것은 불교 특히 선종에서 이 기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줄탁의 작용을 펼쳐야 용 살활지검이로다. 용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살활에 죽이고 살리는 검을 쓸 수가 있다. 핵심어입니다. 줄탁지기. 여러분들 이거 사용하는 말입니까? 줄탁지기.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자성어로 쓰죠 그냥. 학원에서 많이 써요. 줄탁통. 글쎄. 줄탁동시. 사자성어로 그냥. 사자성어로. 줄탁동시. 이건 뒤에 나오니까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면은 오랫동안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돼 가지고 따뜻하게 부화돼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병아리가 이제 다 돼서 병아리가 위에 이렇게 입으로 콕콕 이렇게 달걀 껍질을 이렇게 하면 어미가 그 소리를 듣고 똑똑하는 그 자리를 바로 탁 쳐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밖에 안에서 이렇게 때리니까 밖에서 어미가 쪼아준다. 그래서 줄탁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가 하는 거고 탁이라고 하는 건 어미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줄탁지기. 이 줄탁이라고 하는 그런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야 살활지검을 쓸 수 있는 거다. 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에서 어떤 병아리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선종에서는 제자가 애써서 정진을 하다가 지금 딱 병아리가 깨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제자가 딱 한마디 묻는 거예요. 물으면은 스승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탁 해주면은 병아리가 깨어나오듯이 딱 깨우친다 그런 말이야. 나 딱 깨우친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살이 딱 깨우친다 그랬거든. 그게 줄탁동시구만. 그게 줄탁. 지교 임마 바로 그러할 때 말이죠. 그러할 때 다시 말이죠. 수지 마듬지기 알아야 된다. 건화문 중에 그거를 다시 사용하려고 한다. 건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문하고 건화문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수행문은 자기가 이제 애써서 스스로를 참고해 가는 거고 건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얻은 바에 뭐 지혜나 방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건화문이에요. 그러니까 건화문이 있는데 그것에서는 일수대요 일수니기로다. 일수대
한 손은 들어 올리고 한 손은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뭐 이런 말. 일수대요 일수닉. 그러니까 손이 둘인데 자유자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방편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교사자라. 그래야 비로소 교사자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벽암록에 나왔던 언어인데 그래야 엇비슷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사자. 엇비슷한 놈 그걸 교사자라고 선정해서 이거 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뭐 좀 비스름하게 된 사람이다. 약시 본분사라면 만약에 이게 본분사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해서 직절하는 법에 대해서 바로 들이대는 법에 대해서 바로 나아가는 뭐 그런 일일 것 같으면은 차득 몰교섭이라. 그렇다고 해도 교섭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러쿵저러쿵 법에 대한 것이라면은 출탁동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교섭이 쉽지 않다. 교섭할 수 없는 것이다. 자마생 어찌할 것인가? 시 본분사 이 본분사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분사 일을 나고 죽고 말이지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 거간하라. 시험 삼아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했던 거 아까 내가 잠시 이거 페이퍼를 보니까 졸다가 했는지 어쨌는지 지우면서 너무 많이 지워가지고 이 좀 우스운 페이퍼가 돼버렸더라고요. 이거 내가 다음에 다시 해서 내가 이거 드릴게. 배감독 노트를 여러분한테 다 드릴 수는 없고 지울 건 지우고 해서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그때 강의할 때마다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놈 나쁜 놈, 그놈 좋은 놈, 그놈은 졸고 졸아서 이거 온갖 것을 해놨는데 그런 걸 여러분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이 지우다 보니까 막 어디 더 많이 형편없이 많이 지워져 버렸어. 자, 수시 내가 했던 거 지금까지 읽었던 거 한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54페이지. 도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 길에 서 있는 자는 위태롭다. 위태롭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위태롭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온전히 구별된다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언어와 사고를 멀리 떠난 것이다. 번뇌 망상의 가시밭길을 뚫고 지나가서 불조의 속박마저도 다 떨쳐버리고 현실에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경계에 머문다면은 천신들이 꽃을 바칠 길도 없고 외도들이 엿볼 틈도 없다. 종일 말에도 그래놨어요. 행해도 이래야 되는데 종일 행해도 행한 것이 아니고 행할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없고 종일 말을 해도 말하는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자재해서 줄타기 전략을 사용해서 살활의 검을 쓸 수 있다. 해야 살활의 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한 줄을 내가 더 지워버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교화의 문으로 나서고자 할 때는 한 손은 들고 한 손을 내릴 줄 알아야 비슷한 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내가 그 원문자로 쓴데 대도에 지름길이 없다. 감정과 분별심이 사라져야 된다. 감정. 여러분들 이제 그 나이 되면 감정 컨트롤은 어느 정도 하시죠?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 네. 나는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미운 놈 그런 건 없던데. 극한 상황이 안 당겨요. 극한 상황이 안 가니까? 네.
극한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만들어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가? 모르지. 길거리 가고 있는데 김성태 같이 한 대 맞으려니까. 여기 이거 뭐야? 128쪽에요. 아까 그 응. 유교사자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각사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거 각으로 오는 거 같고 교사자라고 그래. 교로 읽어야 돼요. 교사자. 예. 비교할 때 교차잖아요. 근데 각은 왜 잘못? 글쎄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이거를 교로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최초의 벽암록 해설서예요. 이 책이. 예. 그러니까 조금 어설픈 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도에 이르러야 줄탁동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하면은 절차탁마 그 말이에요. 절차탁마. 그 방편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뒤에 페이지 본측 132페이지에 있는데 전등록에 있는 얘기인데 전등록에 청경 스님의 그 내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요 부분을 이제 설두중현 스님이 이제 뽑아낸 거예요. 뽑아내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주 너무 시사하는 바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 우리들한테 우리들한테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되고요. 정말 면밀하게 잘 살피라는 교훈도 되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줄탁이 동시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거기에 달빛이 안 비쳤지만 달빛이 비쳤기 때문에 줄탁동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도 무관한 게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거한다라는 말은 전등록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이제 뽑아낸다 이 말이죠. 승이 물었다. 누구에게? 경청선사에게 물었다. 학인이 줄하겠습니다. 학인이 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질문을 받을 때요. 질문을 하면 좀 미리서 그래. 야, 나 아는 것만 물어. 너 나 모르는 거 물으면 곤란해지니까. 너 나 아는 것만 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묻는 거예요. 승이 와서 경청선사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학인이 졸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학인이 병아리가 그 달걀 속에서 콕콕 쫓듯이 쫓겠습니다. 청컨대 스님께서는 탁 해 주십시오. 위에서 콕콕 찍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애들 키우면서 그런 경우 많죠? 이놈이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데 긴장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스님이 와서 경청선사에 그러는 거예요. 학인이 졸하겠으니 청컨대 스님께서는 탁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선사가 말하는 거예요. 환득 화려무로다. 환득 화려무로다. 그 대답이 이런 정도는 멋이 있어야 돼. 네. 환득 화려무. 환득 화려무. 이 말은 환이라는 말은 도리어 환자지요. 득 얻었다 이 말이요. 너 지금 도리어 너 환득 도리어 득활 살았느냐 이 말이죠. 목숨이 지금 아직도 목숨을 얻었느냐. 야, 그렇지 않으면 화를 얻지 못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어떤 스님이 와서 내가 달걀 껍질 속에서 내가 톡톡 쪼을 테니까 스님은 달걀 밖에서 탁탁 이게 찍어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다가 대놓고는 경청선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목숨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톡톡 줄탁해 줬다는 거지. 줄탁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는 거지. 나왔는데 아직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상황이 어떤 스님이 경청 스님한테 와서 내가 주를 할 테니까 스님이 탁 해주세요. 그러니까 경청 스님이 탁 그러는 거예요. 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경청 스님 논리로는 이미 줄탁이 다 끝났어. 그 이제 껍질을 까고 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 나왔어. 그래 이제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예?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애 낳았을 때 안 그러나?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안 해? 그런 거 안 하는가? 엉덩이 탁 때려서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거지. 경청 스님이 그러는 게 이놈이 살았나 죽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을 하는 게 아니 그 물었던 스님이 야 불알 만약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조인이 괴소일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그냥 피식피식 웃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스님이 말하기를 야시 초리한이로구나. 이 촌놈의 자식 그러네. 이 촌놈의 자식. 초리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풀 속에서 뛰어노는 놈, 풀 속에서 뛰어노는 이 초리한. 이 여기에서 있는 말 중에 학인줄 청사탁 이 말이 전등록에 있는 말이야. 이 말에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에서. 여기 그 해설에 비교적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깐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스님이 경청 도부 스님을 찾아와서 말을 한다. 나는 이미 크게 깨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주둥이로 쪼아 나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님의 도움을 조금만 빌리려고 합니다. 스님의 주둥이로 밖에서 톡톡 두들겨 주십시오. 저는 아래서 뛰어 나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의외로 아집이 강한 놈이다. 너 그런 일을 알려서 생명에는 별 이상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 내 생명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당신의 줄탁의 기나 살활의 검도 없다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본측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겁니다. 내가 본측 번역한 거요. 그 54페이지 잠깐 한번 봐요. 경청에게 말했다. 학인이 안에서 껍질을 쪼을 테니까 청간대 스승께서는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세요. 여기 있는 이 말은 조당집에 있는 표현입니다. 조당집에 경청이 말했다. 환득 활야무
살았나 죽었나 그 말이요. 승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다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무엇을 비웃는다? 여기 나와서 이제 133페이지에 경청이 말했다. 야시 초리한 이 촌놈의 자식 그런다 이 말이에요. 촌놈의 자식. 내가 이 형편없는 놈 이랬는데 뭐 다 어떤 표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촌놈 그러면은 정말 무시하는 촌놈일 수도 있고 야, 이 대단한 놈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 근데 그 말은 그 둘만에 충분히 전달돼서 그 둘만은 다 전달을 하고 전달을 받지요. 줄타기라고 하는 거 병아리가 알 속에서 쪼아대고 어미가 그 저리를 밖에서 쪼아대는 것. 쪼아댄다는 말인데 쪼아준다 이래놨네. 또 이거는 선수행에서도 닭과 병아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깨어나려고 쪼아대는 그 자리를 스승이 바로 쪼아준다. 그걸 갖다가 줄탁지기라고 그런다. 줄탁지기. 이 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거 줄이라고 읽어요. 줄탁. 그런데 한문에서는 이게 최자입니다. 최. 치읓에다가 오하고 애자 쓰는 거. 어린아이 애자 그때 그거 쓰는 거 최자예요. 줄탁지기. 그 원어국근 선사가 줄탁지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놨어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이 줄탁지기가 있어야 된다. 줄탁지기라고 하는 건 뭔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이한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엄마는 아이가 방문을 닫고 있는데도 아이가 자는지 책 보는지 손톱 갖고 있는지 연필 갖고 있는지 다 알아. 근데 아이한테 깊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아버지는 헛방이야.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아버지가 뭐 하는지를 몰라. 예? 김 선생님 그래요? 줄탁지기 반대말은 뭡니까? 줄탁지기는 반대말은 없지. 반대말은 없어요. 줄탁지기. 무관심. 무관심. 예? 무관심. 아니 우리 저 최장로님 내 말이 맞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 아니 그런다던데 엄마들은 안 돼. 애들이 방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싫어합니다. 그래? 자유의 영역. 그럼 스님 여기에서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살았느냐 목숨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했을 때 어떤 대답이 활구로서 혹은 어떤 대답이 가장 현명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화 이상의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설두중현 스님이 정리한 이 본칙의 내용 이상의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구질구질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질구질한 게. 내가 쪼을 테니까 스님도 쪼아주세요. 그러니까는 대뜸 그냥 경청 스님 그러는 거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스님 우습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촌놈의 자식. 이 상황의 그 대화의 내용이 이 상황에 이렇게 딱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몰입이 되지 않으면 정말 무미건조한 대화잖아요. 무미건조한 대화. 근데 이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줄탁지기. 상대방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대범 행각임. 만약에 말이죠 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수구 마땅히 갖춰야 된다.
출탁동시한. 원호국근 선사가 이 글을 읽고 거기에 해설을 붙여놓은 것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출탁동시의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출탁동시에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어미가 쪼고자 하면 자식이 찍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찍고자 하면 어미가 쪼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깨닫는 거지.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한 칸을 안 띄어써가지고 여러분이 얘기가 연결될 거라고 생각할 건데, 그거는 이제 띄어쓰기가 돼야 돼요. 그 위에 거는 원호국근 선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 승이 나와서 물었다. 어미가 쪼고 어미도 쪼고 자식이 찍으면은 스님한테는 뭔 일이 일어납니까? 이래 물었어요. 이 경청 스님은 어디 경청사에 자기 그 회상을 열고 나서는 이 출탁동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그 교화를 했어요. 이분의 교화의 주된 도구는 출탁동시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스님이 묻는 거예요. 어미는 쪼고 자식이 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어미는 쪼고 자식이 쪼지 않습니다. 스님한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청 스님이 답을 하는 거야. 야, 그거 좋은 소식이로구나 이러는 거야. 복의 소식이로다. 야, 그거 좋은 소식이로구나. 또 스님이 물은 거야. 자식이 찍고 어미가 쪼으면 스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록의 면목이로다.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로 말은 너라는 말입니다. 너. 한문 표현에 너. 너는 불출탁이야. 출탁하지가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출탁한다면은 동시에 다 잃어버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지지 않고 다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 대목을 내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내가 품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원노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네가 품고 있는 의문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바로 이 대목에 해당되는 활구가 하나 있었죠. 이게 뭐예요? 대일설. 어떤 것이 그대가 품고 있는 의문인가?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 대일설입니다. 대일설. 승이 말한 거예요. 스님께서 이미 다 잃어버리셨군요. 이 말을 듣고 남원노사가 승을 주장자로 후려쳤다. 근데 승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원은 그 승을 그 절에서 보냈어요. 그 스님이 또 걸어서 운문화산까지 갔어. 운문화산 해상으로 갔어. 운문화산. 그러니까 운문화상한테 이제 그 얘기를 남원노사와 일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남원노사의 주장자가 부러졌단 말인가? 안 부러졌으면 그걸로 뒤지게 더 맞았으면 너는 죽었을 건데 마땅히 너는 죽어 없어져야 될 놈인데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승이 호련히 깨달았다. 뒤에 남원노사의 회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남원노사를 뵈려고 했으나 이미 입적한 뒤였다. 그래서 그 스님은 남원노사의 법을 이어받은 풍열화상을 뵙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다. 그래 이제 풍열화상이 묻는 거예요. 자네는 줄탁동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가? 전 당시 등불 그림자 속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등불 그림자. 여러분 등불 그림자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다 전기불 켜놓고 살았으니까 그걸 모르실지 모르는. 시골에서는 후라시를 들고 여럿이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데 앞에 사람이 간다. 그럼 후라시를 비치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요. 경험해 봤어요? 그것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게 참 애매하고 복잡해요. 등불이 뒤로 오면 그림자 가지고 앞에 가면 뒷사람이 길이 안 보이고 아주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파요. 지금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등불은 안 하는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서 야행을 한다면 이게 아주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렇게 길 안내를 받기가 어려워요. 앞에 사람은 자기가 걸어가면 그냥 불은 뒤에가 밝아가지고 앞에가 밝아야 되는데 앞에는 그림자가죠. 그러면 밝은 부분은 옆이야. 밝은 부분은 옆이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어두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발길을 더 못 디디는 거예요. 발길을. 그 부분만 다시 모여갖고 실습해봐. 실습을 해봐? 등불 속을 한번 걸어봐요. 그러면 다 끄고. 그 완주군의 전기를 다 꺼야지. 아니 우리 이제 여기만 끄고 경례만. 전 당시 등불 그림자 속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하는 소리라. 이거 경험해 봤어요? 최 선생 그거 경험해 봤어? 예? 우리 밤에 안 나와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그 풍열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스님을 보고 그대는 깨달았다.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죠. 그만하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얘기도 전등록에 전해와요. 이 얘기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나는 당시에 등불 그림자 속을 가는 것과 같았다. 등불 그림자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참 이게 비유가 좋은지요. 후에 취암 스님이 있었어요. 취암 스님이 또 이 스님하고 남원 스님과의 문답을 또 거론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또 교훈적이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까 또 거론하는 거예요. 남원이 장막 속에서 멋진 전략을 세워두었는데 남원 노사의 뜻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 그니 어찌 했겠냐. 그러니까 풍열이 또 다른 데에서 또 풍열이 또 그렇게 평을 하는 거야. 이승이 입을 열자마자 남원이 주장자로 후려쳐서 이승이 어찌하는가를 지켜봤어야 했다. 이런 정도의 말이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래저래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송인데요. 송은 페이지 133페이지에 있죠. 이 송은 설두중현 스님이 이 전등록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다가 송을 붙인 겁니다. 송. 고불은 유가풍한다. 고불. 옛 부처는 가풍이 있다. 그 다음에 대양조 편박이로다. 대양조 편박. 가풍이 있는데 대양. 상대에서 양. 드러낸다 이 말이죠. 상대에서 내면은 조 편박이로다. 편박이라고 하는 것은 찍어내리고 그 다음에 벗겨낸다 이 말이죠.
벗겨내. 뭐를? 허물을 벗겨낸다 이 말이죠. 혼줄 난다 이 말입니다. 가풍이 있는데 그거를 거론한다면, 고불은 전부 다 가풍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거론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붙인다면은, 말을 붙여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을 붙이면 다 혼줄이 난다. 자모 불상지하니, 아들과 그 어미가 불상지, 서로 알지를 못해. 서로 알지를 못하면 줄탁동시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몰라도 줄탁동시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요. 수시 동 줄탁이겠는가? 누가 함께 줄탁하겠는가? 쪼고 쪼겠는가 말이에요. 동시에 쪼고 쪼겠는가? 알지를 못한다면. 수시 동 줄탁이겠는가? 탁각 유 제각하니, 이게 무슨 띄어쓰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를 다 붙여야 돼요. 탁각이 유 제각하니, 탁각이 유 제각하니, 탁각, 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좀 밖에서 톡톡 쪼아지는 거죠. 탁, 그리고 또 각,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유, 제, 각, 각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각자예요. 그 각자가 여전히 그 껍질에 있는 거예요. 그 쪼고 쪼아준다고 하는 것, 쪼은 것을 알아차리는 것인가, 쪼은 것을 또 쪼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직 아직도 여전히 그 껍질에 있는 것이니 중조박이로다. 중조박이로다. 중, 커드, 조, 만난다 이 말이죠. 박이라고 하면 내리칠 박자죠. 거듭, 한 방을 얻어 맞는구나. 천하납승 도명막이로다. 천하납승은 도명막이로다. 천하의 납승들이, 수행자들은 도, 한갓, 헛되게 말이죠. 명박, 이름만 갖고 있는 껍질 뿐이로구나. 천하납승들이. 여기에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은 고불의 가풍이다. 이 말은 뭐 선종에서 하는 말로 뭐 염화시중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염화시중, 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연꽃을 드니까 가섭종자가 빙긋이 웃었다, 뭐 그런 얘기. 근데 그것이 뭐 법화경에 있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우리가 얼마나 참 형편없이 공부를 했는지, 염화시중이 법화경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그때 번역된 게 없으니까 우리 어려서는 아이 법화경을 아무리 봐도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보고 싶은데, 예? 나중에 보니까 없더구만. 그러니까 어른들이 염화시중 그게 어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 법화경에 있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말을 딱 믿고, 그게 그렇게 되면 줄탁동시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아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한문을 못 읽어가지고 그것이 없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그런 고불의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종에서 이 경천 스님에 와서는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다시 새로운 말로 정리되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이, 글쎄,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의식하면은 그게 줄탁동시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양조 편박이로다,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거를 이러쿵저러쿵 말로 붙인다면은 그런 방편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긴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본질을 잃고 만다, 혼줄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경천 스님의 출탑동시 그런 내용이다. 그 역할을 참 세상 살면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살아야죠. 한 개 더 읽으려니 시간이 예, 시간이 애매하네요. 시간이 있으니까 저 스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운문선사에 두 개의 칙이 있었잖아요. 대일설하고 도일설하고. 네. 근데 이제 도일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뭐 두 개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뭡니까? 가르침이 뭡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대일설 또는 도일설이라고 말하면 스님의 이제 그 설명을 그대로 빌려오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스님들 말싸움도 아니고 진리를 탐구해가는 과정이잖아, 이 대화는.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상대방의 입을 막는 데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얘기해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 질문이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자에게 스승이 해준 그 너는이라고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는 말이 과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 헛소리 말을 하고는 입막음의 말인지, 저는 이 두 개를 읽으면서요, 이렇게 제자가 하는 말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이런 식의 대화가 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답인가, 아니면 그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거나 또는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입을 딱 틀어막기 위한 말인가, 이 생각이 들어서 두 개의 이 칙을 들으면서 이제 설두중현 스님은 전등록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그 적절한 가르침이다. 이런 거죠. 글쎄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대 많은 선사들도 예. 많은 선사들도 정말 이건 적절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게 가르침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안 맞을 것 같고요. 전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글을 읽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하고 만약에 뭐 윤철이하고 보살님하고 문보살님하고 관계를 다른 사람이 대화 오고 가는 것을 들으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두 분 간에는 다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선사한테 와서 어떤 것이 그 조사설의 의의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만약 오래 앉아 있었더니 피곤하구나.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든 간에 오래 앉아있으면 피곤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해도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무슨 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렇게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읽는다면 그게 전혀 감동을 줄 수 없죠. 윤철이하고 문부살님하고 대화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옆에 사람한테 이해 안 되는 구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두 분은 다 이해가 되듯이 그 지금 있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대일설, 도일설, 그 다음에 야시, 뭐 초리한, 뭐 이런 얘기들이 온전히 그 경우에만 해당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적어도 보편 상황으로 확대해도 될 만한 그런 사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두중현 스님이 전등록에서 뽑아낸 거고 후대의 많은 선사들도 이거를 좋은 사례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사유를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다. 지금 이제 좀 선어록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제일 잘 쓰는 게 홍준표거든요. 뭐라고 기자가 물어보면 누가 말해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자의 이 질문을 막기 위한, 그다음에 난감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는 훌륭한 전략이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제 대화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을 때 너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어떤데 그런 거 묻는 거는 물론 그 말을 막기 위한 것보다도 내 생각은 이렇게 딱 있는데 그 말을 너는 그러면은 내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알고 하는 얘기와 모르고 하는 얘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게 다르게 느껴질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는 할 때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생각은 뭐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쪽에서 그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상황에서 입막음하려고 하는 너는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나이는 나보다 한 5살쯤 많을 거예요. 아니, 한 3살쯤 많나? 근데 저는 나보다 이제 좀 늦죠. 한 7, 8년 이렇게 늦죠. 근데 이제 어려서 금산사에도 같이 있고 뭐 이래저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디서 봤는지 그 금강경에 아상인상 중생상 할 때 그 상에 대해서 내가 고정관념이다라고 그랬다. 그래 선입견 고정관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게 그럴싸한데 그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나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 스님은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하게 됐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엉투당투하는 질문을 해. 금강경에서 무아를 깨달으면 보살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고 그래. 나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이 정확한 워딩이 그래. 무아를 깨달으면 보살이 된다고 금강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금강경에 그런 말도 있지도 않거니와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무아를 깨닫는다는 무아를 깨닫는다는 말도 이거는 근본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대화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대승의 입장에서 본다 해도 무아를 깨닫는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좀 생소한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금강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많아. 나이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걸 갖다가 운문 스님은 도일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뭔 말이냐. 가서 벽암록 봐라. 다음 주에 한탕 먹었다고 생각하겠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줄딱동시는 일어난 말은 아니지만, 예컨대 여기에 있는 적어도 모범 사례로 뽑은 벽암록에 있는 사례들은 다 이렇게 대화가 다 완성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